자,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 1단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전반을 배우시는 거야. 이제 뭐 할 거냐면 도형 있죠.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옮겨놓고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알겠어요? 도형이 뭐죠?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걸 도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직선도 도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형이 있으면 이걸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옮겨서 해석하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거 직선 배우셨거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고 배운 거거든? 기억나나? 한번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얘가 1, 뭐 4다.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이 2x 플러스 2란 말이에요. 여기다 0 넣어 보실래? x가 0이면 y 몇이에요? 2죠. 이걸 우리가 0,2라고 불렀었는데, 오케이? x가 1이면 y 몇이야? 4죠. 이걸 우리가 1,4라고 불렀었는데, 그쵸?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이 방정식의 해들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되면서 이런 도형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거야. 첫 번째 개념으로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얘 좌표값이 x1, 그 다음에 얘 좌표값이 x2면 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x2랑 y2가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누가 오른쪽 점인지 누가 왼쪽 점인지를 모르잖아. 절대값을 탁 씌워주시면 돼. 하나도 안 어렵죠? 네모 쳐놓으시고 외우시고 사실 외울 것도 아니지. 그냥 상식적인 거지, 상식적인 거. 근데 얘들 이제 좌표축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개지, 우리가 평면을 두 개의 좌표축으로 나타내죠. 이거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이제 x좌표값과 y좌표값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바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이 거리는 x 좌표값들을 차로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예를 들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면 좌표값이 길이가 4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요 y 좌표값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주면 A좌표가 x1, y1, B좌표가 x2, y2인데 이 선분 A, B의 길이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죠. 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요 높이의 제곱, 요게 빗변 제곱이랑 같았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자, 이렇게 x값 차의 제곱, 이게 밑변 길이 제곱이야. 그 다음에 y값 차의 제곱. 사실 위에 건 공식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통수학 2에서 처음 배우는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치?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도형을 다뤄야 되는데 선분 길이도 못 구하면 일단 뭐 다룰 수가 없겠죠. 요거 잘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문제가 많죠. 제가 두 개만 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좌표의 정보가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은 1좌표계 위에 있는 점이야. 하나가 1.5,
하나가 a점 마이너스 3 이런 뜻이니까 이 OA의 길이는 오른쪽 점의 좌표에서 왼쪽 점의 좌표 값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 다음 9번 봅시다. 자, AB의 길이를 구하는데 일단 공식으로서 접근 좀 해볼게. x좌표값 빼기 x좌표값의 제곱 더하기 y좌표값 빼기 y좌표값의 제곱 그러면 이 안쪽이 이제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9고요.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4입니다. 그래서 루트 13인데 이제 문제를 풀어오실 때 여러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공식에 익숙해져 오는 것도 맞지만 저 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려보시는 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은 자, 이런 데 있는 점일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4, 1은 여기에 있는 점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7까지 밑변 길이가 3이잖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높이는 2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과 2를 이용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게 이 AB의 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알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특히 6번 같은 건 여러분 잘 그려보셔야 돼요. 6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한쪽 넘겨서 9쪽으로 오시면 자, 11번 잠깐 봅시다. AB 길이가 6이 되도록 점 A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B가 몇이냐면 8에 위치해 있죠. 그 왼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 A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 A도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오른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 A의 좌표는 8에다가 6도에서 14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왼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의 좌표는 8에서 6 빼가지고 2라고 적어주시면 돼. 돼요? 이렇게 그려가면서 연습하시는 거고 만약 대수적으로만 푼다면 A가 큰지 8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A-8의 절대값이 거리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6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하나를 풀어주시면 돼. 좌변의 절대값이 지워지면 우변에 뭐가 생기죠? 풀마. 그렇지? 그럼 8이 넘어가면 8 플러스 마이너스 6이네? 그럼 덧셈 한 번 하면 14고 뺄셈 한 번 하면 2니까 이렇게 x 좌표값 아니 a 좌표값이 구해지죠. 돼요? 되지? 하나도 안 어렵죠? 14번 봅시다. 자, 그냥 공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면 이 3루트 2라는 길이가 x값 빼기 x값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방향은 큰 상관이 없거든. 그 다음 y값 빼기 y값 세 제곱.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치? 이 상태로 뭐 제곱을 해도 되고 여러분 3루트 이거 루트 18인 거 아시죠? 그럼 얘가 그냥 9가 되면 되겠다. 그치? 아니면 뭐 얘가 0이 되거나 그럼 18이잖아.
A로 묶으면 A-6이 돼서 A 값이 0 또는 6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아무래도 단원이 도형이니까 계속 그려보셔야겠지. 자, B점 좌표가 3,-1이거든요. 그리고 AB가 3루트2니까 점 A가 약간 떨어진 곳에 있겠죠? 근데 A 좌표는 내가 X 좌표 값은 모르지만 Y 좌표 값이 몇이에요? 2죠. 그래서 이런 데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점 A가 있을 거라고. 아시겠어? 근데 내가 지금 점 AX 좌표 A를 찾아보니까 0이랑 6 나왔지. 그럼 0,2 아니면 6,2란 뜻이거든요. 그쵸?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을 때 요 A, B의 길이가 3루트2가 되는구나. 이렇게 점 A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아시겠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봅시다. 자, 18번은 문제 풀기 전에 맨 위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다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여기서부터 밑줄 X축 위의 점, 그 다음 쓰세요. X축 위의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니? 그렇죠. 높이가 없는 점들로서 Y 좌표 값이 0이지. 자, 여기 모르니까 A라고 쓰시면 돼요. 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 그랬잖아. 뭐 P라 한다면 이런 얘기거든. 그쵸?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찾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지. 자, AP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A-1 제곱 더하기 0 빼기 0 제곱, 그 다음 BP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2 제곱에 0 빼기 5의 제곱,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루트가 지워지겠죠. 오케이. 자, 루트는 지우면서 자, 얘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자, 그럼 A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4A가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4A가 될 테니까 2A. 자, 그 다음에 상수화가 29인데요. 여긴 1이 넘어오면 28이 되겠지. 자, 그럼 A값 몇이야? 14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그려보시면 이제 공부가 잘 된다고요. 자, A점이 1,0이니까 여기잖아. 그 다음에 B점이 2,5니까 여기잖아요. 그 여기는 A점과 B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하나 더, 두 개, 저기 베이직선도 가져가야 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찾아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 뭐 한 이 정도 됐나 봐. 14 나왔잖아요. 14. 14,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이런 길이가 같은 거 봐요.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나 봐. 알겠죠? 아우, 신기해라. 신기하지 않니? 신기해?
이게 계산으로 나온다고. This is 수학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자, 여긴 제가 어디다가 밑줄 그으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밑줄 Y축 위의 점, 이렇게. 자,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렇죠. 이런 Y축 위에 있는 점들, 가로 길이가 없는 X좌표 값이 0이겠지? 여긴 모르고요. 쓰세요. 뭐 A라고 쓰셔도 되고. 자, 또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점이라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 P라고 하면 AP는 BP다 이런 뜻이거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봅시다. 0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0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B 빼기 2의 제곱. 자,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하시면 루트가 사라지죠. 자, 여긴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16. 자, 좌우변에 있는 B제곱은 지울 수 있고, 자, 마이너스 4B가 넘어오면 플러스 4B가 돼서 2B.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지금 4 더하기 16으로서 20이 남아있는데, 여기 있는 2가 넘어와야 되니까, B는 9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한번 그려도 보시라고.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인 만큼 많이 그려본 사람들이 이깁니다. 자, A점이 1,1. 그 다음 B점이 마이너스 4,2.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점을 찾아보니까 몇 컴마 몇이 나왔어? 0,9 뭐 이런 데 있나 봐.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나 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 귀찮아도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는지 몰라. 됐죠? 오케이, 넘깁시다. 자, 10쪽이랑 11쪽은 이제 여러분 숙제인데요. 유형 2번 보시면은 뭐 Y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12번만 잠깐 볼까요? 11쪽에 12번이요. 자, 세 점을 주고 저 세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쵸? 이 삼각형의 정체를 물어봤으니까 제일 먼저 변 길이들을 찾아봅니다. 자, 계산을 좀 간결하게 갈게요. A, B 여기 있지? 자, 빼서 제곱을 이제 좀 암산해 보려고. 25 빼서 제곱을 좀 암산해 보려고요. 25 그럼 루트 50이라서 5루트인데 저는 이제 루트를
이렇게 밖으로 큰 숫자를 안 꺼내는 편입니다. 삼각형 정체 파악하실 땐 이게 더 좋거든요. 자, BC 해봅시다. 여기 있죠, BC. 5 빼기 4의 제곱, 1 빼기 3의 제곱. 자, CA 해봅시다. 여기 있죠. 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정체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밖에 몰라요, 아직. 가장 긴 변이 지금 누구니? A, B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같아요, 달라요? 같네? 그럼 직각삼각형인 거지. 대신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대답하실 때는 어떤 각이 직각인지 또는 어떤 변이 빗변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 요 A,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셔도 되고, A, B가 빗변이라는 건 누가 직각이야? C가 직각이겠지. 맞아요? 얘들아? 맞아요? A, B가 빗변이라는 거는 C가 직각이지. 지금 이런 삼각형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푸실 수 있고요. 자, 16번으로 와봅시다. 16번. 페이지 12쪽에. 아, 근데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조금 기억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니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3, 4, 5 인 삼각형, 4, 5, 6 인 삼각형, 3, 4, 6 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같이 파악을 좀 해볼게. 피타고라스를 써보는 거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은 이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 보는 거야. 자, 같아 달라? 이러면 직각삼각형. 안 어렵지? 그 다음 봐봐. 36이고 여기가 25 플러스 16이거든. 맞아요? 누가 커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크죠? 맞아? 만약에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거든? 근데 가장 긴 변 말고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좀 더 커.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이 빗변이 조금 짧아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런 건 뭐로,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예각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는 36하고 9 플러스 16하고 누가 커요?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뭔가 같진 않고 빗변 역할을 하는 가장 긴 변이 좀 더 길다는 얘기거든? 약간 이런 느낌?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둔각삼각형.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러분 C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으면 직각삼각형, 가장 긴 변이 좀 더 길면 둔각삼각형, 가장 긴 변이 조금 짧으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16번 봅시다. 내가 어디다 밑줄 그으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X축 위에 점, 밑줄.
그렇죠?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A, 0, 굿. 이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쓸 거야. 식을 써야 최소값을 구하든 말든 하겠지, 그쵸? 근데 여러분, AP도 BP도 결국 다 루트가 달려있는 애들 아니니? 그쵸?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가? 지워지겠지? 루트가 지워지겠지? 안쪽에 있는 숫자만 남겠죠? 자, 그래서 그냥 AP제곱을 바로 씁니다. 루트 없이 쓰면 된다는 얘기지. x 좌표값의 차이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 은 아니 플러스, 자 bp제곱 a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0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자, 전개 하시는 건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제가 쭉 할게요. a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25에다가 이거 플러스 바뀌니까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지, 그지? 자, 여기 있는 25랑 여기 있는 9랑 상수항이랑 더해주면 34죠. 여기에 1이라는 상수항이랑 36이라는 상수항까지. 되세요? 계산 쭉 해주면 2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71이네. 몇 차식이 나왔어요? 그렇지, 2차식이 나왔어. 이제부터 얘를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 그럼 최소값은 어디예요? 꼭지점이죠? 최소값은 꼭지점 맞죠? 맞지? 그럼 이걸 막 2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하죠? 촉을 찾죠? 그쵸? 촉을 찾죠, 그죠? 촉 찾는 공식도 아시고.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b, 그죠? 잘하네. 4분의 16 하는 거니까 4인데 이제 부호를 바꾸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통수학 1을 공부를 진짜 더럽게 안 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해석이 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 되겠지. 16에 2니까 32죠.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축값을 대입하면 항상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인 2배인 수가 나옵니다. 이 신기해요. 자,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어. 됐나요? 여러분들 아직 베이비라서 뭔가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런 2차식밖에 안 나와. 됐죠? 됐죠? 한 개도 안 어렵죠? 자, 다음 13쪽으로 오시면 소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내분점 개념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내분점이라는 것은 그 내분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분점의 기하적 의미까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서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는 기하적 의미는 선분 A, B가 있어.
요 A점부터 출발해서 B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경유점을 통해서 M 대 N으로 선분을 나누는 점이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선분의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BA를 P 대 Q로 나누는 내분하는 점이라면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동안 P 대 Q로 내분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P 대 Q. 아시겠어요? 일단 내분점의 기하적 의미는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 좀 해보시겠어요? 이 선분 이름이 시작점과 끝점을 좀 결정하는 성질이 있거든. 자, 요 B가 끝점이고 요 A가 시작점이야. 쓰셨나요? 그러면 지금 앞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좌표값을 알고 있을 때 거리 구하는 거 배웠지, 그지? 자, 이번에는 좌표값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좌표값을 알고 있을 때 점 P의 좌표 X를 구하는 방법, 요걸 한번 배워볼 거야. 지금 AP 대 BP가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죠. 근데 우리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구할 줄 압니다.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X-X1이지. 맞아요? 그 다음 BP의 길이는요? X2-X겠지, 그치? 이렇게 빼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비례식 성질을 이용하면 NX-NX1은 MX2-MX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야. X1이랑 X2랑 M이랑 N은 문제에서 줄 거고. 그래서 X를 모아줄 거야. 요게 넘어온 거예요. 이해되시고. 자, 요거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시면 P의 좌표 X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알파벳으로 공식을 외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떤 느낌인지를 익히셔야 돼. 봐봐. A점, B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지? 근데 내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A, B 밑에다가 M 대 N이라고 쓰세요. 쓰시고, 자,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이야. 조면 안 돼. B끼리 더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B랑 뒤에 있는 점이랑 곱하시고, 뒤에 있는 B랑 앞에 있는 점 좌표를 곱하시면 이렇게 내분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두 B를 더하시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분 A, B인지 BA인지 잘 보시고, 선분이 A, B면 순서대로 시작점, 끝점을 적어놓고 하면 안 틀리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1좌표계에서 한 거잖아. 그치? 1좌표계에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좌표 평면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과연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점 P에서 또 점 A에서 또 점 B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도 M 대 N이야. 알겠어? 근데 우리 지금 이 X 좌표값 찾는 방법 방금 배웠잖아. 두 개의 B를 더한 다음에 MX2, NX1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점 P의 X 좌표값이 되는 거지. 더하고 X 좌표값끼리 크로스 그 Y 좌표값은 어떻게 될까? APB에서 Y축의 수직인 선을 내려서요. 이 친구 Y 좌표값을 Y라고 하면 여기가 또 M 대 N이니까 두 B를 더해 주시고 MY2, NY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좌표 평면이 되면은 내분점 공식을 두 번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Y 좌표끼리. 아시겠어요? 연습해 봅시다. 자, 일단 1좌표기 먼저. 자, 1번 봅시다. 자, 주어를 잘 보시고 점 P는 그 다음 비교 대상을 잘 보시고 선분 AB를 맞죠? 자, 앞에 있는 점이 뭐라고? 시작점. 뒤에 있는 점이 뭐라고? 끝점. 근데 이 중간에 P가 몇 대 몇 축 내분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길이를 측정하시면 되겠죠? 3대 1입니다. 되죠? 너무 쉽지. 자, 다음 8번. 자,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는 것 같아. 맞아요? 맞죠? 공식으로 하는 거 얘들아. 갑시다. 두 개의 B는 더해주시고 앞에 있는 B는 어디에 곱해줘야 돼? 뒤에 있는 점이랑 곱해주고 뒤에 있는 B는 앞에 있는, 그렇지. 3분의 9여가지고 답이 3 나오거든. 엮고 이제 문제를 끝내지 마시고 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갑시다. 마이너스 6이면,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을 거고 얘들아. 그 다음에 6이면 이제 여기 있을 거야. 맞아요?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거라 그랬지. 맞아? 문제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 선분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돼?
그렇지. 자, 여기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동안 1대2로 내분하는 거라서 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자, 내 말 들어. 여기 있는 점 A랑 점 B는 일단 거리가 몇이야? 그렇지. 그럼 거리를 9를 1대2로 나눠주려면 먼저 3등분을 해서 그렇지. 이 거리 3 주고 이 거리 6 주면 되지. 그럼 얘 좌표가 몇일까 하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럼 6에서 3칸 왼쪽으로 왔어. 이 좌표 몇이겠어?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정수고 B도 뭔가 깔끔하다면 그냥 그래서 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B가 더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좌표값이 분수나 이제 유리수가 돼버리면은 이제 계산이 힘드니까 이런 공식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넘겨봐요. (14쪽) 개념 3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써놓은 공식 있죠? 중요 표시만 해두시고 중점이라는 것은 1대1 내분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m, n이 다 1인 겁니다. 그래서 x좌표를 평균 내고 y좌표를 평균 내는 이런 느낌이 들어. 알겠죠? 공식 한번 같이 써볼게. 자, 13번으로 오십니다. 자, A, 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나는 얘들아 맨날 이렇게 B를 밑에다가 적어놓고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갑시다. 일단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5 플러스 1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자 봐. X좌표를 구할 때에는 X좌표끼리 5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끼리 크로스를 하시는 거야. 5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신다면 24를 6으로 나누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0, 6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1이 되는 것이. 이러고 문제를 끝내면 안 되고 그려보셔야 된다고. 자, A점이 마이너스 1,6이죠? 여기. 그 다음 B점이 5,0이죠? 여기. 그리고 3분 AB가 요래 있어요. 맞아요? 근데 A, B를 몇 대 몇으로? 5대 1. 막 이 정도 되나봐. 으악. 되죠? 여기가 점 P란 뜻인데, 내가 P좌표를 지금 열심히 찾아보니까 몇 컴마 몇이 됐어? 4,1.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다. 뭐 이런 뜻이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나 이해돼? 안 어렵지, 그지? 되게 쉽죠? 처음엔 되게 쉬워요. 자, 쉽시다. 48분까지 쉬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건데,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내려버리면 우리가 이런 선을 중선이라고 했었어. 넓이를 2분할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중선을 이쪽 방향에서도 내릴 수 있고 이쪽 방향에서도 내릴 수 있겠지. 그럼 세 중선은 이렇게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G라고 썼었지. 그치?
근데 이 무게중심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까먹으시는데 이건 안 까먹더라고. 2대1. 그치, 이런 게 있었지. 이거 신경이 안 까먹더라. 세점 좌표가 뭐 x1, a1, x2, a2, y2, 그 다음에 x3, y3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점 M 좌표는 요 x2와 x3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y2와 y3의 평균이거든. 그죠? 근데 G는 뭐냐면 G는 A, M의 몇 대 몇? 내분점? 굿. 그래서 밑에 이 1을 써놓고 뭐 A 좌표도 좀 써놓고 무게중심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일단 둘을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X좌표끼리 2 곱하기 얘 하면 이가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1 곱하기 얘 하면 그냥 x1이죠. 2 곱하기 얘 하면 그 다음 1 곱하기 얘 하면요. 그래서 놀랍게도 세 좌표 값들의 평균, 세 좌표 값들의 평균을 구하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오더라. 개꿀.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싹 올려놓잖아? 그럼 무게중심을 진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자, 15쪽은 그냥 다 숙제고요. 별거 없고요. 넘기세요. 자, 16쪽으로 갑시다. 이 사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대각선 성질에다가 다 별표 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배우신 거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이제 서로를 이렇게 2등분하는 성질이 있고, 마름모의 대각선은 2등분도 되지만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성질까지 있어.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추가합니다. 쓰세요. 책에다 써놔야 돼요. 직사각형 대각선.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2등분해. 그 다음에 정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일종이거든.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그냥 2등분이 아니라 수직 2등분합니다. 그 다음 등변사다리꼴. 이 등변사다리꼴은 문제로 거의 안 나오는데 얘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밖에 성질이 없어요.
너네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는 거 알고 있니? 삼각형은 대각선을 못 그려. 뭐 아파. 변 개수가 적어도 4개는 돼야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변 개수를 점점 늘렸을 때 최초로 대각선이 등장하는 도형 자체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들은 대각선 성질이 중요하고 얘를 쓰면 좌표가 쉽게 구해져요. 뭐 27번 하나 봅시다. 자, 26번, 27번 다 이제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죠? AB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대각선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 이렇게 이등분이고 이렇게 이등분이라고 배웠지? 그죠? 그럼 BD의 중점하고 AC의 중점이 서로 일치해요. 맞아요? 자, BD 중점 가봅시다. 자,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X좌표값은 X좌표값끼리 평균을 내면 돼. Y좌표값은 Y좌표값끼리 평균을 내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죠? 자, X좌표값끼리 평균을 내면 되고 그다음 Y좌표값끼리 평균을 내면 돼. 돼요? 그럼 두 점이 일치하는 거니까 A 플러스 5는 5고 B 마이너스 4는 7이 되는 거지. 너무 쉽지?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뭐 해보라 그랬어? 그려보라 그랬다. 지금 A가 마이너스 1,4고 B가 5,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C가 6,3이고 D를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D 구했더니 몇 나왔어? 0,11. 0,11이면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려보시기까지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7, 18, 19 쪽은 이제 숙제고요. 17, 18, 19까지 체크하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볼 건 17번 보세요. 17번. 19쪽에 17번.
이론 노트에다가 자 대망의 첫 번째로 쓰게 될 them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문장이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자, 여기 각 A, B를 이등분하는 선이 하나 있어. 그럼 각 이등분선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 하나를 탁 잡잖아요? 그러면 P에서 A에 내린 수선과 P에서 B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이 서로 같습니다. 길이가 같아요. 수선의 길이가. 왜냐면 얘네 둘이 RHA 합동이라서 그래.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안 그래도 돼. 뭔가 각의 이등분선 관련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각 변에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 가지고 얘네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좀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비율 관계입니다. 써야 된다니까? 써야 돼. 자, 비율 관계는요. 빨간 펜, 파란 펜이 필요해요. 자, 각 A를 이등분하는 선과 대변의 교점을 D라고 하면 자, B마을에서 C마을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산길로 가는 비율하고 BA 대 AC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지로 가는 B마을에서 C마을까지 이렇게 평지로 가는 이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증명은 한번 해드릴까? 너네 증명 관심 없지 않니? 자, BA의 연장선이랑 이 점 C에서 AD의 평행하게 그린 선이 만나는 교점을 E라고 하면 얘네 둘이 엇각이고 얘네 둘이 동위각이어서 AE랑 AC가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삼각형 내부에서 평행선을 그린 이 그림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옆변 길이는 막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런 게 됐었단 말이야. 그럼 BA 대 AE가 BD 대 DC랑 같겠지? 근데 AE가 누구랑 같아요? AC랑 같으니까 이걸 AC로 바꿔도 돼.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이고 놀랍게 중2 때 배우신 거예요. 중2 때. 기억나? 오, 그래? 기억나? 오. 자, 쓰세요. 이거 쓰시고. 그럼 얘들아, 이게 약간 노란색 비율만 알면 빨간색 비율을 알게 되는데 이 점 D가 내분점 같지 않니? 그치? BC 내분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활용돼서 나오는 거야. 봐봐. BA를 구해. 얘나 오늘 앞에 수업 못 들은 거 봐야 돼. 자, 간다. 그 점좌표 알고 있으면 빼서 제곱하는 거 아까 했던 거 있죠? 근데
좀 더 간결하게 그냥 약간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는 느낌으로도 할 수 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x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4여서 이 밑변 길이 2야. 근데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y값이 3이어서 높이가 4란 말이야. 이렇게 BA의 길이가 구해져요. 돼요? 다음 AC의 길이가 이 두 점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 여기 x값이 0이어서 길이가 2거든? 그럼 4야.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지. 근데 여기 y값이 2고 여기 y값이 3이니까 이 길이가 1이거든? 그럼 지금 2루트 5랑 루트 5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돌아가는 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1. 2대1 맞죠? 그래서 여기도 2대1이야. 돼요? 그러면 점 D는 BC의 2대1 내분점이 되는 거지. 되죠? 그럼 점 D의 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B 쓰고 C 쓴 다음에 가자. X값 길이 크로스 0 더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아예 접근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 시험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내신 시험 굉장히 단골 문제야. 알겠어? 쌤들이 내기 좋아하지 않겠어? 약간 중등 기하도 싹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도 싹 들어가 있고 해서 아주 좋은 문제지. 됐죠? 19쪽까지 여러분 숙제고요. 이제 마플 시너지 펴보세요. 얘들아 다 풀어가야 돼. 숙제 밀리면 안 돼. 자, 마플 시너지 숙제 체크합니다. 자, 오늘 개념 5번까지 했죠? 자, 1번, 2번, 6번, 8번, 10번, 11번, 15번, 16번, 21번, 30번, 자, 38번, 39번, 43, 44, 45, 50, 51, 52, 63, 95, 그 다음에 72, 79, 83, 87, 89, 92
여기까지야. 이해되죠? 자, 여러분 이게 진행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이직 세트로 개념 배우시고 그 개념에 알맞는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숙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방학 때 공통수학 1을 배우시고 이제 3, 4, 5, 6월 달에 공통수학 1이 좀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권을 여러 번 회독하면서 이제 2회 회독하게 되면은 1회 때 풀었던 문제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숙제 잘 해오시면 되는데, 어때? 많아? 적어졌죠? 훨씬 적어졌죠? 그리고 여기 문제들이 또 쉽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 19쪽까지, 그 다음에 풀어오시면 돼요. 끝! 수고했습니다. 아.